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엔비디아는 8.74%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밤 엔비디아가 잘 되면 같이 잘 된다던 마르벨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어젯밤 마감 기준 실계좌 총평가 금액은 13,896달러입니다. 만 달러로 시작해 2036년까지 12억 원을 만들겠다는 10년 실험에 오늘도 경로 위에 한 점입니다. 어젯밤 지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QQQ가 플러스 1.37%, TQQQ는 플러스 4.02%, 그런데 다우는 플러스 0.2%에 그쳤습니다. 같은 밤에 지수 3개가 이렇게 벌어졌다는 건 시장 전체가 오른 게 아니라 아주 좁은 곳에 돈이 몰렸다는 뜻입니다. 그 좁은 곳이 어디였는지가 오늘의 본론입니다. 출발은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그저께 미국장이 끝난 뒤 나온 분기 매출이 96.2 빌리언 달러, 1년 전보다 106% 늘었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로 108 빌리언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가이던스는 회사가 직접 내놓는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입니다. 이 숫자가 왜 셌냐면 회사가 같은 자료에서 중국 데이터 센터 컴퓨트 매출을 아예 0으로 놓고 계산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라는 시장을 통째로 빼고도 분기 매출이 100 빌리언 달러를 넘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시장이 산 건 분기 실적이 아니라 이 전제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제 새벽 이야기고 어젯밤은 그 판정이 정규장 가격으로 실제로 찍힌 날입니다. 엔비디아는 전일 종가보다 6.02% 위에서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개장 30분 만에 밀렸습니다. QQQ는 밤 10시 57분에 장중 최저 714.53을 찍었고 TQQQ는 개장 30분 구간에서 마이너스 0.92%를 냈습니다. 갭 앞으로 열린 걸 그대로 파는 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난 몇 주 이 채널에서 반복해본 그림이기도 하죠. 갭 상승으로 열렸다가 하루 종일 흘러내리는 패턴. 어젯밤은 달랐습니다. 개장 30분 매물을 소화한 뒤 시장은 다시 올라갔고 새벽 4시부터 마감까지 1시간, 이른바 파워아워의 QQQ가 플러스 0.39%, TQQQ가 플러스 1.16% 더 붙으면서 종가가 그날 고점 바로 아래에서 끝났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마지막 1시간에 결론을 낸 장입니다. 어젯밤 TQQQ 들고 계셨던 분들은 새벽에 잠깐 물렸다가 마감에 웃으셨을 겁니다. 중간에 한 번 더 흔들린 구간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새벽 2시 25분에 장중 최고 230달러 47센트를 찍었고 그 직후 새벽 2시부터 3시 30분까지 QQQ가 마이너스 0.37%, TQQQ가 마이너스 1.09% 밀렸습니다. 지수가 흔들린 시각과 엔비디아가 고점을 찍은 시각이 같습니다. 어젯밤 나스닥은 사실상 엔비디아 한 종목의 분봉을 따라 움직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래량도 그걸 받쳐줍니다. 어젯밤 엔비디아 한 종목에서만 17억 주가 넘게 오갔고 QQQ 거래량의 48%가 개장 직후 오전장 한 구간에 몰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를 두고 하루 종일 싸운 겁니다. 그럼 그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재밌습니다.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SOWX가 플러스 1.95%, 3배로 따라가는 SOXL은 플러스 5.63%, 브로드컴은 4.49%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밤 아마존은 마이너스 1.54%, 메타는 마이너스 0.87%, 알파벳은 마이너스 0.39%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1% 넘게 오른 날에 시가총액 상위 빅텍 셋이 나란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은 AI가 좋다고 산 장이 아니라 AI 반도체를 파는 쪽이 좋다고 산 장이었습니다. 이 해석이 맞는지 확인할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AI 전체를 다시 산 거라면 AI에 돈을 쓰는 쪽,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는 아마존과 알파벳도 같이 올랐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그 셋이 다 빠졌습니다. 파는 쪽만 오르고 사는 쪽은 빠졌다는 건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의 매출을 다른 회사의 지출 청구서로 읽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우가 플러스 0.2%에 머문 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밖에는 이 온기가 거의 안 갔습니다. 아마존은 특히 매도의 모양이 안 좋았습니다. 어젯밤 아마존 거래량의 43%가 마지막 1시간에 몰렸는데 그 시간에 시장 전체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사는 시간에 아마존만 팔린 겁니다. 종가도 그날 저점 부근이었습니다. 마감 직전에 몰리는 매도는 대개 개인이 아니라 하루 안에 물량을 끝내야 하는 쪽에서 나옵니다. 소프트웨어 쪽도 통째로 좋았던 게 아닙니다. 어도비는 15달러 68센트 오른 289달러 15센트에 마감했지만 워크데이는 예상보다 나은 실적과 상향된 구독 전망을 내놓고도 오늘 새벽 시간 외에서 5.9% 하락했습니다. 같은 밤 같은 업종 안에서 방향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물어봐야 할 건 이겁니다. 그 온기가 반도체 안에서는 다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준 게 어젯밤 마르벨입니다. 마르벨은 구글 같은 대형 고객을 위해 맞춤형 AI 칩을 설계해주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가 잘 되면 당연히 같이 간다고 보는 이름이었죠. 어젯밤 마르벨은 프리마켓에서 전일 종가보다 3.26% 오른 채 253달러 41센트에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장 종가는 241달러 45센트, 시가 대비 마이너스 4.72%였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만들어준 갭업을 하루 만에 통째로 반납하고 전일 대비 마이너스 1.49%로 마감한 겁니다. 같은 일이 SOXL에서도 있었습니다.
SOXL은 개장 전에 전일 종가보다 9.9%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정작 개장 시간은 그보다 1.01% 낮은 곳에서 열렸고 개장 30분 동안 4.17%더 빠졌습니다. 새벽에 잔뜩 부풀었던 기대가 정규장 첫 30분에 절반쯤 날아간 겁니다. 종가 5.63%만 보면 화려한 하루지만 그 안에서 아침에 산 사람은 하루 종일 마이너스였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에서 갭업 시초가를 따라 사는 게 왜 위험한지 어젯밤 SOXL이 6시간 만에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장이 닫힌 뒤 마벨 자체 실적이 나왔습니다. 분기 매출 2.739 빌리언 달러,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매출 3.15 빌리언 달러의 조정, 주당 순이익 1달러 10센트로 월가 평균 전망치였던 3.04 빌리언 달러가 1달러 8센트를 둘 다 넘겼습니다. 숫자만 보면 잘 나온 실적입니다. 그런데 시간 외에서 마벨은 한순간 249달러 59센트까지 올랐다가 232달러 77센트로 밀렸습니다. 정규장 종가 대비 마이너스 3.59%입니다.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들어가 있으면 좋은 숫자는 재료가 아니라 확인 절차가 됩니다. 마벨은 어젯밤 실적 나오기도 전에 엔비디아 덕으로 한번 올라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나온 예상보다 조금 나은 숫자로는 그 값을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 번 봐온 구조이기도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빠지면 그 뉴스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이미 비쌌던 겁니다. 옵션 쪽에도 같은 온도차가 찍혀 있습니다. 어젯밤 브로드컴은 풋콜 비율이 0.46이었습니다. 오를 때 값이 오르는 콜 계약이 내릴 때 값이 오르는 풋 계약보다 2.2배 거래됐다는 뜻입니다. 대만 TSMC도 콜이 2.4배로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3배로 따라가는 SOXL은 풋콜 비율이 1.5로 반대로 풋이 콜보다 1.5배 많았습니다. 개별 반도체주엔 오를 쪽으로 걸면서 3배 상품에는 하락 대비 계약을 사둔 겁니다. 반도체가 오르는 건 좋은데 그 변동성을 3배로 감당하는 건 무섭다는 태도죠. 어젯밤 SOXL에 걸린 기대 변동폭은 하루 만기 기준 위아래 6.37%였습니다. 그 정도는 움직일 걸 값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레버리지를 들고 계신 분들께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젯밤처럼 지수가 오른 날에도 그 안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갈립니다. TQQQ는 나스닥 100 전체를 3배로 따라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8.74%도 아마존의 마이너스 1.54%도 마벨의 마이너스 마감도 전부 섞여서 들어옵니다. 어젯밤은 섞은 결과가 플러스 4.02%로 나왔을 뿐입니다. 지수를 끌어올린 축이 이렇게 좁아져 있을 때는 그 축 하나가 흔들리면 되돌림도 그만큼 빠릅니다. 어젯밤 상승은 경기가 좋아져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저께 나온 지표를 보면 미국 성장률은 1.5%로 직전 2.1%에서 내려왔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89.4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도 줄었습니다. 물가 쪽은 반대로 식어서 근원물가 지표가 3.6%로 내려왔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67%로 한 주 사이 소폭 낮아졌습니다. 성장은 식고 물가도 식는 그림에서 지수를 끌어올린 건 마크로가 아니라 종목 하나의 실적이었습니다. 이번 주 QQQ 흐름을 보면 더 선명합니다. 월요일에 1% 빠지고 화요일과 수요일에 거의 못 움직이다가 어젯밤 하루로 주간 수익률이 플러스로 뒤집혔습니다. 전략 쪽은 조용합니다. QQQ 종가 721점, 1일은 200일선 654.71보다 10.14% 위에 있고 매도 기준선은 그 200일선의 0.67% 위입니다. 지금은 거기서 한참 떨어져 있어서 오늘 밤도 거래 없이 보유를 이어갑니다. 지금 롱페이즈 140일째입니다. 변동성 지수 BX도 14.47까지 내려앉아 있으니 시스템 입장에서는 손댈 이유가 없는 자리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58로 탐욕 구간인데 한 달 전이 38이었으니 시장 심리가 그 사이 꽤 올라온 셈입니다. 다만 이런 날일수록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대략 2배로 크게 느낍니다. 3배 레버리지에서는 이 비대칭이 그대로 증폭됩니다. 어젯밤 플러스 4.02%의 기쁨과 며칠 전 월요일 마이너스 3.3%의 고통은 숫자로는 비슷한 크기인데 마음속에서는 전혀 비슷하지 않죠. 그래서 계좌를 자주 볼수록 판단이 나빠집니다. 이제 오늘 아침 한국입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정규장에서 1.72% 올라 26만 6천 원, 하이닉스는 2.49% 올라 173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나왔으니 한국 메모리 두 종목은 어제 낮에 이미 한번 반응한 셈입니다. 저녁 시간 외인 NXT는 정규장과는 딴 세션인데 여기서도 삼성자 0.38%, 하이닉스 0.75%로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장이 도는 동안 거래된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플러스 1.52%로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 증시가 위쪽으로 열릴 자리에 돈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방향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갈림길입니다. 오늘 밤 미국 장은 밤 10시 30분에 열립니다.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엔비디아가 만든 이 상승분을 주말 앞에서 지키느냐 아니면 어제 마벨이 보여준 것처럼 반납하느냐입니다. 예측 시장 칼시에서 오늘 마감 기준으로 정산되는 S&P 500 구간 계약을 보면 어젯밤 종가보다 위에서 끝날 확률은 45% 가까이,
아래에서 끝날 확률은 55% 남짓에 걸려 있습니다. 오를 쪽보다 내릴 쪽에 조금 더 걸려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정도 차이는 한쪽으로 크게 쏠린 게 아니라 반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률이 반반일 때가 레버리지 계좌에는 오히려 신경 쓸 자리입니다. 어느 쪽 결과도 값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전달 경로는 이렇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어젯밤 종가를 지키면서 오늘 밤을 마치면 반도체가 지수를 끌고 간 구조가 하루 더 유지되고 TQQQ에는 순풍입니다. 반대로 어제 마르벨처럼 갭이 반납되고 반도체가 흘러내리면 어젯밤 다우가 플러스 0.2%밖에 못 올랐다는 사실이 문제로 돌아옵니다. 반도체 밖에 지수를 받쳐줄 두 번째 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돈은 채권과 금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아래로 눌립니다. 우리 계좌에는 역풍이고요. 판정 눈금은 3개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오늘 밤 개장 30분입니다. 어젯밤엔 갭업으로 열려서 30분 만에 밀렸다가 되살아났는데 오늘 밤에 밀린 뒤 회복이 안 되면 어제와 다른 장입니다. 둘째, 마르벨 주가입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 232달러 77센트까지 밀려 있는데 이게 정규장에서 어디로 수렴하는지가 맞춤형 AI 칩 쪽에 대한 시장의 값입니다. 셋째,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오는 ISM 제조업 지표입니다. 제조업 체감이 꺾이면 어젯밤의 좁은 상승은 더 좁아집니다. 그 너머로는 고용이 있습니다. 칼시에서 8월 실업률이 4%를 넘을 것이라는 쪽에 약 80%, 4.2%까지 넘을 것이라는 쪽에는 22%가 걸려 있고 이 계약들은 9월 4일에 정산됩니다. 4%대 초반은 이미 값에 들어가 있고 4.2%를 넘기는 쪽은 아직 소수 의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실업률이 4.2%를 넘겨 나오면 그때 흔들리는 폭이 큽니다. 확률이 낮은 쪽이 실현될 때 값이 크게 움직이니까요. 참고로 올해 안에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는 쪽에 걸린 돈은 7%뿐입니다. 오늘 아침 정리는 한 문장입니다. 어젯밤 나스닥은 오른 게 아니라 반도체가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런 정리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